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30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 기자 김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얘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공연 보다 보면은 배우 연기나 뭐 노래만큼이나 무대 자체가 기억에 남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뭐 거대한 세트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뭐 아주 신기하게 한순간에 완전히 또 다른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오신 무대 디자이너를 모셨습니다. 어떤 공연 보고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하셨다면 아마 이분의 작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웃는 남자, 마타리, 데스노트 등 수많은 공연의 무대 디자이너로 활약을 해오신 그리고 이모셔널 시어터 대표님이시기도 한 오필영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필영이라고 하고요. 무대 디자인부터 뭐 디자인 디렉터, 현재는 이모셔널 시어터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필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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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뵙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데스노트 지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의 무대를 맡으셨는데 그게 또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거 IF 디자인 어워드라고 네. 하나요?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독일에서 네. 하는 그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는 네. 소식을 듣고 요걸 계기로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데스노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예. 이게 사실 지금 네 번째 시즌인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국내 초연 때는 제 기억에는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때는 제가 알기로 저도 공연은 못 봤는데 네. 일본 연출님과 일본 그렇죠. 프로덕션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저는 근데 그 국내 초연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어떻게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싹 바뀌고 나서부터 봤는데 제가 국내 초연 봤던 사람들이 좀 평이 좀 갈리고 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오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맡으신 이후부터는 예, 예, 예. 물론 다른 뭐 연출도 바뀌었고 예. 다른 것도 있지만 참 무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무대가 그냥 이건 무대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예.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은 워낙에 이제 LED라는 음. 그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의 활용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아졌고 아직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네. 근데 그랬을 때 아마 그 LED의 활용을 아마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공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서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새롭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번에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봤거든요. 근데 네. 원래 공연 보고 나면 이렇게 좋았다 이러고서 이제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뭐가 막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이고 네네네.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나 이러면서 이제 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거는 낚싯바늘이었나? 지렁이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 이게 시계 바늘이었구나. 그럼 맞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아마 그 한 중반부터 보시면은 그 사신의 눈으로 네. 보면은 이제 그 남은 인간의 수명이 그쵸. 보이는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을 실제적인 어떤 뭐랄까 숫자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초침, 분침 네, 이런 네. 시침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그쵸. 시간들 남아 있는 인간의 어떤 생명의 시간들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이거는 이 작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어떻게 얻으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무대 디자인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고 뭐 처음 이렇게 해볼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꿈꿨던 게 내가 명인이 되면 혹은 뭐 어떤 천재가 되면 네. 머릿속에 팍팍 떠오를 수 있을까 이런 네. 꿈을 항상 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육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았고 막 배우던 시점이니까 항상 침대 머리만 옆에 노트 놓고 펜 놓고
제발 꿈에서 나와라. 막 이런 기도도 하면서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중점으로 뒀던 게 디자인의 과정을 시스템화를 해보자 내 안에서. 그래서 매 작품이 당연히 다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것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큰 틀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노력을 했고 그런 시스템화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정서 리서치라고 해서 네.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배경 혹은 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지문 이런 걸 전체를 다 지우고 네. 이야기만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 그 반응하는 리서치가 관객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어떤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 그런 이제 시간들의 리서치들 속에서 나와 있던 어떤 그 리서치들이 선택되어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침 분침에 대한 네. 아이디어였었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데스노트라고 하면 저거는 뭐 일본의 그 무슨 지방이었죠? 일본의 관동 지방? 네네네. 네, 관동 지방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거는 다 지우고 네. 그냥 그 이야기?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해서 처음에 네네. 그게 나한테 어떤 정서라는 게 어떤 심상 뭐 이런 걸까요? 느낌? 그렇죠. 저희가 갖고 예, 있는 어떤 그뭐 영어로 하면 이모셔널이라는 네네. 것처럼 음.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환경도 다르고 네. 뭐 교육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서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정서를 누가 더 잘 표현해내느냐가 사실은 좋은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보고 느끼는 예술 작품이라는 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교육들은 이제 우리 초등교육이나 이런 교육에서 사실 이제 개별성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렇죠. 이 네.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획일화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빨리 이제 깨우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것도 개별성, 그 각자의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 그것만은 결국에는 정서라는 거고 이 정서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이게 이제 관객 입장에서도 나와 다른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흥미로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나의 개별성에 기초한 작업인데 그게 또 관객들한테도 가서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지금도 많이 고민할 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들이 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그 방향성을 이제 찾는 게 결국에는 이 작품 자체의 어떤 미술적인 가치도 높아야겠지만은 우리는 공연이라는 장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잘 전달돼야 될 것이고 네. 또 이것들이 흥미로워야 할 것이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잘 이제 표현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정서 리서치를 끝내고 나서 그럼 이걸 이렇게 빈 공간에 LED를 활용한 이런 식의 무대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어느 단계에서 되는 그것도 건가요? 거의 이제 비슷한 단계인데 아. 예를 들면 저희가 데스노트라는 작품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네.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가 아마 그 표현하고 싶었던 그 언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되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네. 오늘 내일 일 뭐 당장 10분 뒤의 일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데스노트라는 작품 안에 보면 사신의 이제 그 그쵸. 노트에 적은 선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계 사실은 더 넓게 보면은 작품 안에서 넓게 보면은 사신의 결정, 간단한 선 하나는 어떤 그런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놀아나가게 되는, 움직여지게 되는 네. 아주 그런 작은 존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장면은 선으로 다 네.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선이 변화하고 선이 확장하고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엔 마지막에 그 노트에 있는 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세트 무대로 네. 만든 큰 네. 선 같은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당시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은 최대한 무대라는 공간 위에 구조물 같은 것이 없이 선만 존재하고 그 선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찾다 보니 지금 같은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어떤 그 중심되는 어떤 랭귀지. 컨셉? 네, 예, 예. 랭귀지. 그걸 먼저 하고 그걸 잘 어떻게 구현하기 이제, 위해서 네. 이제 이런 LED를 활용한 처음엔 그냥 빈 무대 세트 물리적인 게
없는 네네. 그렇게 된 거군요. 아. 그래서 실제 디자인 단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최종 디자인 오기 전에 과정에서는 네. 물리적인 세트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지금 아. 현재보다. 네. 근데 이제 이 좋은 협업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김동현 연출님과 작업하면서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항상 좋은 협업이라 느끼는 게 그 협업 과정 속에서 다 덜어냈어요. 오히려 아. 다 빼자 네. 해서 지금처럼 정말 최소한의 물리적 그쵸. 세트 예. 거의 그냥 없죠. 그래서 사실. 가구 네. 뭐 요런 가구 정도. 외에는 거의 없죠. 네. 그렇게 최종적으로 다가갔죠. 네. 아 그럼 진짜 연출가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은 대화를 그런-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연출가가 생각하는 게 있고 무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어떻게라는 설명이 안 되게 네.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매번 네. 다른. 네. 그래서 제일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나 현명하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이제 누군가는 그만두게 되죠. 보통은 이제 디자이너가 그만두게 되겠죠. 연출가는 연출관 이끌어 그쵸. 왔으니까 예. 계속 이끌어 가셔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이제 공감 서로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디자이너와 작업하거나 혹은 새로운 연출과 작업하기 전에는 아마 서로 좀 긴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네. 근데 현대 뮤지컬에서는 그런 영역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공간 무대 디자이너가 하면은 이제 공간과 장면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의 역할에 대한 게 예전에 뭐 5, 60년대 연극은 되게 연출가 중심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네. 현재 뮤지컬 시장은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모든 걸 바꿔내야 되거나 네, 그런 네. 환경은 지금은 아니고 그 역할의 존중이 있어서 네. 서로 맞춰가게 됩니다. 네. 그럼 어느 시점에서 무대 디자이너가 같이 이제 작업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겠죠? 그렇죠. 대본 음악이 만약에 창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네. 저희는 보통은 대본과 음악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마 연출가의 시작도 비슷한 시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네. 대본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예. 왜냐하면은 이제 디자이너들도 보면은 뭐 무대 디자이너, 뭐 조명, 영상, 그렇죠. 의상 네, 등등 의상. 여러 디자이너가 있는데 단계적 순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디자인은 무대 디자이너. 네.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이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네.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의상 디자이너가 그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 조명 디자이너가 그걸 다 숨쉬게 만들고 아. 등등등 이 순서가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그 크레딧도 보면은 무대 디자이너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앞에서 일을 시작하고 제일 가장 큰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분장도 다 포함인가요? 그럼요. 네, 그럼요. 분장 선생님도 의상과 함께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캐릭터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 세계를 만드는 걸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햄릿을 할 때 햄릿이라는 거 어디서 할까? 만약에 뭐 공동묘지에서 하겠다 예를 들면 혹은 뭐 화장실에서 하겠다 이 세계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디자이너가 연출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 화장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의상이 뭐 그것과 네, 어울리는 네. 의상으로 만들 거고 네. 그게 결국 그게 캐릭터가 될 것이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구축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데스노트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한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하면서 제일 이건 정말 내가 신경 써서 정말 잘 만들었다 싶은 장면이 있다면 데스노트는 네. 사실 저희 회사를 만들고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무대 디자이너가 프리랜서로 존재하고 네. 단독적으로 존재하고 뭐 조명 디자이너 단독적으로 그죠. 존재하고 뭐 네. 영상 디자이너 등등등 다 단독적으로 존재하는데 근데 제가 그 회사에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시도했던 거는 모든 디자인 이제 키 비주얼 디자인들은 묶어서 공동으로 디자인하는 팀을 만들어 보자는 게 사실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럼 무대, 의상, 뭐 의상은 조명. 사실은 의상은 아니고요.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함께할 예. 분을 찾지를 못했고 네. 현재는 무대, 조명, 영상, 소품까지 소품. 네, 그렇게 팀을 이뤄서 디자인을 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시점이었고 사실은
그 신춘수 대표님이 이 네. 아이디어를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때 신춘수 대표님이 제 아이디어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같이 디자인을 하고 하려고. 싶다라는 네. 아이디어를 받아주셨고 음.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잘 성장해서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럼 그 통합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따로 네. 하니까 뭐 좀 그러니까 사실 비효율적인 디자인을 건가요? 하면은 네. 만약에 저희가 대극장 작품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물론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뭐 마타리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치면 3년 이상 네. 뭐 매일같이 3년 이상 하지는 않았지만 네. 했던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 급하게 공연 4개월 전에 뭐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번 케이스가 다른데 사정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한 작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무대 디자이너 입장으로서 어떤 뭐 리서치를 하고 뭐 스케치를 그리고 뭐 모형을 만들고 등등등등 하는 과정 속에 실제로 한 회의당 만약에 2-3시간이라고 친다면 한 6번을 만날까? 그 이상 만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전체 네. 팀과 회의가. 네.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 제 아이디어가 얼마큼 전달됐을 거고 반대로 뭐 조명 디자이너가 그것을 받아 얼마큼 소화할 것이며 혹은 영상 디자이너가 어떻게 저기 할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아쉬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조명 디자인의 스케치를 본 적도 거의 없고 영상 디자인의 스케치를 본 적도 거의 없고 약간 농담 삼아서 저는 극장에 이제 셋업을 하고 무대를 세우고 리허설하러 갈 때 약간 도박하러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결과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극장을 가는 거고 내가 아. 생각했던 것일까 아닐까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네. 물론 이제 협업이니까 네. 제가 생각한 데는 방향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발전해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예. 기대를 하는데 네. 항상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연출이 이 장면에서 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네. 하면은 무대 디자이너는 불 장치를 준비할 거고 네. 조명 디자이너는 조명으로 조명. 불을 준비할 거고 네. 영상 디자이너는 영상으로 불을 준비할 거란 네. 말이죠. 현장에서 이렇게 조합되지 않는 아, 서로의 콘테스트가 되고 그 중에 네. 하나가 선정되어지고 아,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이라는 게 어쨌든 이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도 그 좋은 작품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네. 그런 협업의 어떤 성공이 되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다 같이 붙어 있거든 사무실 안에. 네. 제가 뭐 저희 무대 디자인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영상 디자인 혹은 조명 디자이너랑 협의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저희가 큰 장점을 발견했고 어.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했던 게 이제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전 네. 시각화. 어. 그래서 저희가 데스노트 직전에 개발을 했었고요. 네. 지금 보면 막 대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대 조명 영상을 가상의 환경 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네. 개발했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특허도 2개나 받고 아, 그래요? 있는데 네. 그거의 결과가 이제 데스노트다라고 데스노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보통 이제 극장에 가면 테크니컬 리허설이라고 그러니까 뭐 무대 조명 영상을 다 설치하고 네. 배우와 함께 이제 큐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이 그렇죠. 있어요. 보통은 네. 한 대극장 뮤지컬은 한 최소 5에서 7일 정도를 네. 하게 되는데 음. 그때가 코로나가 막 창궐하 두 번째 창궐하던 시기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리허설을 하기로 한 전날 이제 주연 배우가의 더블 캐스팅 두 분이 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어. 그러면서 7일의 스케줄 중에 3일이 이제 날아가고. 네. 날아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또 다른 또 누가 걸리시면서 어떻게 되고 하면서 실제로 테크니컬 리허설을 3일밖에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다행히 큐를 다 메모리를 해왔거든요. 가상 환경 속에. 어.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예. 네, 저희의 그 노력했던 게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그다음 디자인 단계에서도 사전에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봐야 좋은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보통은 이제 그 사전 시각화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극장에서 큐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조명 디자이너 분들은 정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무대 디자이너로서 뭐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거기서 막 메모리하고 소리치고 막 네, 그러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없애자. 즐겁게 창작해보자. 음. 그래서 사전에 많은 걸 시도해보고 좋은 선택들을 하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면서
통합된 디자인과 그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저희는 계속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 시각화 그 시스템을 이모셔널 시어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쓰는 곳이 그 있나요? 이후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 뭐랄까 판매되어진 프로그램을 저희의 노하우로 더 아. 저희 그 매뉴얼화 시켜서 네, 네. 그거를 쓰고 있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시뮬레이션 시스템 자체는 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야지 그대로 극장에 가서 바로 그대로 네. 복원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이 아마 좀 저희가 조금 더 독보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게? 네네네 프로그램. 컴퓨터 상에서 네. 동작하는. 네, 그러니까 그 환경, 그 극장의 환경과 똑같이 입력을 해놓고 그 안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쓰는 조명기가 똑같은 네, 조명기를 네. 가상에 설치를 하고 어. 실제에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움직이게 이 콘솔과 네. 실제로 동일하게 조작해서 동일한 네. 만큼 움직이게 시키고 네. 뭐 등등등. 아. 그래서 가상 환경 저희가 만든 프리뷰 시스템의 결과물들은 늘 저희가 미리 다 메모리를 하고 네. 연출분들이나 제작자분들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실제인지 가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아. 저희가 봐도 이게 뭐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실제 공연하는 걸 찍어 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네. 그렇구나. 잠깐 그 데스노트 공연 영상이 있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무대에 집중해서 예. 봐주시면. 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엑스의 예전에 아, 네. 고래가 네. 뭐 이렇게 네. 기역자로 꺾이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느 네. 일정한 위치에서 봤을 때 입체로 느껴지게 예, 만드는 예. 그런 맞습니다. 어떤 예.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저희 각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무대 중앙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체험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큐가 많으면 이제 배우들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을까요? 그게 이제 어떨까요? 테크니컬 리허설 네. 때 이제 약속을 하는데 네. 뮤지컬이라는 거는 사실 이 음악을 따라가는 기술이 그죠.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은 서로 약속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스노트라는 넘버에서 이제 그 라이토가 거꾸로 네. 올라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세상을 바꿀 거야 하면서 펜을 이렇게 딱 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스팟라이트 하나 맞아요. 강한 게 네. 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런 네. 것들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팔의 높이를 배우들 그죠. 약속을 하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배우분들이 이 바디 메모리가 된다는 게 예. 왜냐면 배우분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키가 어, 다르고 높이가 맞아요. 다르고 네. 근데 항상 그 배우들마다 높이가 있을 건데 조명의 포지션은 같거든요. 아, 거기에 맞춰야 되는 맞춰서 거죠. 하시는 거죠 다들. 아. 참 대단하셔요. 그 뭐가 표시가 허공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없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네. 네.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뭔가 물리적인 세트가 있고 하는 게 동선을 잡거나 할 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닥에 보면 데스노트는 네. 마킹 테이프라고 그래서 보통은 배우가 그죠. 서야 되는 예, 위치나 그런 게 이런 있죠, 포지션 보통. 마킹을 하는데 네. 저희는 하나도 없어요. 아,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영상으로 관객은 안 보이게 마킹을 넣어요. 영상이요? 아. 예를 들면 제일 첫 장면에 의자를 학생들이 암전 중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사실 영상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어. 배우 관객에서는 안 보이지만 아. 파란색으로 연하게 이렇게 십자 마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것도 LED 뭐 LED 이렇게 네. 비춰주는 거구나. 필요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마킹을 하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글쎄 그래서 그냥 빈 무대인데 그 마킹 테이프 하나도 없는 네. 상태에서. 아. 그래서 연습할 때 네. 그 이런 환경을 그 배우들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죠. 예. 연출이나 저희들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이런 시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3면으로 영상을 이렇게 LED를 하는 시도는. 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연출님이 되게 좀 안무 선생님이나 연출님 좀 이제 곤욕 이제 애를 먹으셨던 게
배우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없어. 선이 있대. 선이 여기 있대. 넘지 마. 이 선 넘지 마. 배우들이 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나 뭐 스케치를 네, 보더라도 네, 실제로 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죠. 아, 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각각 이 장면에 보면 저런 식으로 선으로 공간이 구역이 나눠지는데 네. 이걸 도면화해서 음. 그걸 바닥에 테이핑을 해놨었어요. 연습실에. 아 연습할 때 네, 여기 선이 있을 거야. 아. 이런 약속들을 아. 그렇게 했었죠. 어, 이게 그 유명한 테니스 장면. 네. 순식간에 테니스장이 됐네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계속 그 시점도 바뀌어요. 예. 이 장면이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말씀들 네.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흥미롭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실제로 네. 디자인할 때 그만큼 흥미로울지 사실 몰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네. 회전의 힘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면 전환을 할 때 철저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래프를 만든다면은 그래프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효과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면은 관객분들이 되게 인상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맞아요. 되었더라고요. 딱 테니스장 와 멋지다 이렇게 이게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각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쪽에 있던 사람 저쪽에 갔다가 이게 바뀌고 그리고 또 서로 앞을 쳐다보고 하는 반 장면도 갈라서. 있고 반 네. 갈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 시선을 옮겨가면서 보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네. 바닥도 LED 네, 판 맞습니다. 같이 돼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천장이랑 이렇게 쭉 이어진 느낌이라서 그래서 객석에서 보면은 이제 무대가 이제 프로시니엄 아치라고 극장이 이렇게 액자 틀 형태가 그렇죠. 있으면 네. 그 모든 게 다 LED로 가득 차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깥쪽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어. 객석에서는 무대 프로시니엄 내부는 다 영상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게 그렇죠. 목표였었습니다. 비싸. 비싸겠죠? 다 채우려면 LED 패널이 1300개?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예, 정확히 예. 세보지는 1300개 넘는다고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보도자료에서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뮤지컬은 막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게- 이게 괜찮은가요? 네, 그럴 수 있는 그 50cm, 50cm가 한 그 판이 1톤을 버티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신기하다. 그렇구나. 아니, 그 예전에는 영상을 많이 쓰면 뭔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요즘은 그렇게 뭔가 이 방식이 달라진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디자인하는 이유인데 네. 저희 팀은 그 밸런스 맞추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이제 가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더 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전체로 갈 때 뭐 이런 흐름들의 아. 밸런스가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각 디자이너 나눠져 있을 때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건 되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각각의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잘 보여야 돋보이기를. 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야 네. 그 다음 작품을 또 그쵸.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보여야지 남을 잘 되는 선택보다는 아, 네.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팀은 한 팀이니까 그 밸런스를 계속 맞추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윙 데이즈라는 작품을 네.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하게 그쵸, 되는데 저 그거 초연 때 봤어요. 네, 초연 때 하고 나서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다음 시즌에 온다면 더 신경 쓰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저희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초연과는 굉장히 다른 깊이의 작품이 시각적 깊이의 작품이 네. 될 수 있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데스노트에서 이제 테니스 장면은 사실 이렇게 효과가 좋고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준비하면서도 야, 이 장면은 진짜 멋진 장면일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멋지게 나오고 한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 잘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이 3면이라는 LED라는 환경을 관객한테 네.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어떤 표현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네, 맞아요. 하는 네. 거라서 그래서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오프닝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좀 초침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팔이 나타나서 네. 거기에 데스노트라는 글씨를 맞아요. 쓰고 네. 그 글씨가 이렇게 퍼지면서 교실로 바뀌고 그다음 교실 칠판에 잘 몰랐던 눈 모양 눈이, 그림이 있는데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신의 세계로 넘어가고 사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넘어가고 사신이 거기서 장난스럽게 노트를 노트. 이제 지상
뭐 지구 뭐라 그러죠? 지상으로 이승 떨어뜨린. 뭐 아무튼 네, 현실로 이렇게 네. 던지면은 그 네. 노트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하늘부터 막 내려오는 그죠. 과정 시퀀스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관객할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랭귀지, 비주얼 랭귀지로 네. 이야기를 이끌어갈 겁니다라는 그 세틀먼트가 중요했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그 장면들이 너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노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영상 같이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뭐 미디어 아트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아 그럼 그 장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군요. 네. 네. 그 밖에도 많이 아, 심혈을 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아, 이런 장면이 네. 없겠죠. 네. 근데 맞아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이건 다른데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되거든요. 와. 네.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장면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뀔 텐데 그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오래 걸릴까? 스노트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오디에서 주셔서 네. 그 오디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는 워낙에 많은 작품을 해왔고 그 네.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체계적으로 잘 또 준비를 해주셔서 그런 시간은 물론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네. 작품에 비해서 해야 될 네. 작업 양이 많으니까 뭐 그 긴 시간이 다 많은 노고가 들어가긴 했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여유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여유 있게 한다 글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1년에서 어. 몇 개월 그 사이였던 것 네.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디자인 어워드 IF 네.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출품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거의 이게. 이제 출품을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거 한번 출품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그 디자인 자체, 네. 형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모 교수님께서 해외 학회 갈 때 이걸 샘플로 좀 하고 싶다. 아. 근데 그게 어떤 학회냐 했더니 에너지에 관련된 학회인데 오. 이제 뭐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이브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전기세도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에 있어서는 사실 쓰는 자원 자체가 그쵸. 크지 않은 네, 거죠. 네, 다 네. 있는 장비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지 복합적으로 있었고 또 저희는 또 저희 회사 나름대로 좀 자랑스러운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네.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네. 또 이제 그 IP 디자인 어워즈라는 게 때마침 어. 그 공고 같은 게 나왔어서 네. 한번 도전해 보자 어. 해서 지원하게 됐죠. 아. 출품하게 됐죠. 네. 네. 그게 상을 탄 부문이 인테리어 뭐 그런 건축 거예요. 네. 부분이긴 한데 네. 정확하게 퍼포밍 아트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섹션이 나눠 있지는 않죠. 않아요. 네. 그리고 공연 예술이 이제 출품이 되고 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적합한 것들을 문의를 했고 아. 그쪽에서 이제 알려준 그 섹션으로 지원하게 됐죠. 뭐 인테리어 무슨 인스톨레이션 뭐 이런 뭐 미술과 부문. 여러 가지 네, 부분이 네. 좀 섞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실내 건축 안에 아마 예술 뭐 어떤 카테고리였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점을 인정해서 상을 준 거예요? 그런 거 저희 이제 거기서 밝히잖아요. 리포트를 네. 줘요. 네, 평가서 같은 걸 네. 주는데 네, 저희는 자랑스럽게도 네. 거의 육각형으로 주거든요. 네. 각각의 뭐 어떤, 항목별로 네. 저희는 다 골고루 아. 넓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 요즘 육각형 그걸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다 네. 갖춘. 약간. 네, 정말 네, 육각형으로 네, 주셔요. 네. 그래서 뭐 항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육각형이 다 넓게 저희가 분포돼서 그래서 아마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시상식에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선정이 됐다 그러고 알려주고 그게 뭐 그런- 시상식이 네. 있는데 네. 그건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상식이 열리지는 않았군요. 네, 일단은 선정 결과만 통보받았고. 네, 결과 통보 받고 거기서 네. 이제 마케팅 패키지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라, 마케팅에 아. 어떻게 써라 하면서 수상 내역에 대한 그 자료와 이미지 네, 자료, 네. 뭐 IF
뭐 디자인 어워즈, 네네. 그 로고 뭐 맞아요. 등등등을 네. 주거든요. 그래서 아. 홍보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다 받아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상패라고 하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받으러 그럼 이제 가냐 현지에 이제 아니면은 가셔야 돼. 택배로 그냥 받을래 뭐, 네.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고민하고 아직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군요. 네. 언젠데요? 시상식이? 그게 아마 한두 달 남았을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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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근데 디자인 어워드 받으니까 뭔가 그렇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지만 없고요. 그죠? 사실 네. 그 상의 존재도 네. 이제 워낙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맞아 워낙에 유명하죠. 유명하고 네. 뭐 삼성전자 뭐 네. 이런 유명한 네. 회사들은 뭐 이번에도 뭐 아마 꽤 많이 맞아요. 받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공연계에서는 굉장히 낯선 상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달라진 건 없고 축하 인사 받은 정도. 네, 네. 아, 네. 아니, 그리고 그 상 받고 나서 그걸 계기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나오시겠다고 하시네요. 그걸 얘기로 네. 방송국도 와보고. 아니 그 전에도 와보실 수는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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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사실 어쨌든. 아까 잠깐 뭐 로비에서 말씀드리긴 네. 했지만은 이제 제가 왜 인터뷰를 조금 그 잘 안 하려고 하냐면은 네.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이라는 걸 관람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공연이라는 걸 관람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생각들을 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그렇죠. 창작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예술 생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저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할 때 왜 프로그램북에 아이디어가 어땠는지 생각을 써달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네. 저는 그 생각도 아예 쓰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관객이 온전히 그 공연 네. 문화의 관람 가치를 온전히 느꼈으면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뷰도 아, 그런 그런 생각의 측면에서. 일환 네. 때문에 사실 하지 않는 아, 편이 좀 그것도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음. 네, 같아요. 근데 오늘은 네.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네. 이런 사실 이런 인터뷰는 저도 뭐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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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어떤 내 머릿속에서 아까 정서 리서치에서 시작해서 이게 실제 무대 장치로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이건 꼭 지켜야 돼. 저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걸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네.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그래서 뭐 제가 회사 이름도 이모셔널 시어터라 지은 이유도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공연 예술이나 어떤 뭐 다른 장르의 예술에서 언어적 그 표현과 언어적 이 전달보다 중요한 거는 순간적 이 정서적 표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막 설명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만 설명해야 그렇죠. 되는 언어로.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등등등 하는 어떤 예술이잖아요. 네. 뭐 공연이든 영화든 뭐든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언어보다 더 빠른 거는 순간적 감성의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네.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고 공부도 네. 그렇게 해왔고 네.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팀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을 읽을 때 지문과 어떤 공간에 대한 설명을 보지 않고 거의 끝까지 보지 않아요. 사실 그건 저희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네. 건 이야기다. 그럼 이 음. 안에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배우가 하는 이야기, 배우가 하는 행동 이것들을 네. 어떤 환경 속에서 더 잘 전달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설계하는 아.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제일 불편한 것들은 이미 배우가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상황들, 네. 환경들은 이미 그 순간 관객은 더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럼 이미 관객은 지루한 공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관객을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관객이 그 이끌림 속에서 흥미로움을 계속 발견하면서 공연이 끝까지 이제 마칠 수가 있는데 이제 뒤처지는 순간부터 공연은 흥미가 없는 재미없는 작품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나야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예, 그 예.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왜? 그 이야기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그거는 지우고 일단 이야기부터. 이야기만, 네. 이번에 이 데스노트 보면서 거기 처음에 칠판에 뭐가 막 많이 써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건 뭘까 막 근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네. 그럼 무슨 기호들일까요? 그게 네. 지구 언어도 아니고요. 네.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그러니까, 아니고 네. 지구에 있는 언어도 아니고 네, 이상한 뭐 네, 이렇게, 그렇게 네, 사실 저희 하나하나 숫자가. 다 그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정보의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관객이 오해할 수 있을 때문에 거기서 이건 정보 전달이 없는 겁니다라는 거를 좀 표현이 필요했고 칠판은 있어야 됐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언어로 느껴지지 않게 표현했던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힘드셨겠어요. 네. 다 막 각양각색으로. 거죠. 네. 그때는 AI도 안 쓸 때라 일일이 손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식 같아 보이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네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예, 뭔가 하는구나 약간 그런 네. 공부를 하는구나. 외계어 같은 네. 느낌이죠. 네. 그걸 다 일일이. 그렇구나. 요즘은 AI를 사용하세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디자인 단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작품도 개발을 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떤 그 제작했던 작품 중에 하나는 전면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그래요? 뭐였는데요? 그 아, 보이스 오브 햄릿이라는 맞다. 그 직접 제작하셨던 네, 그 네. 작품이요. 전면적으로 이모셔널 AI를 시어터.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한 거죠. AI가 네, 한 거는 네. 전체로 다 한 건 아니고 어, 활용을 네.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AI라는 기술을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리서치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서치 네. 툴이라는 거는 내가 취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작품 리서치를 할 때 이미지를 찾을 때 뭐 도서관을 갈 수도 있고 서점을 갈 수도 있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내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게 네. 구글이 검색 엔진이 됐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 사이트가 네. 됐던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사실 만드는 거고 네. 거기는 누군가가 태그를 붙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 나온 거고 그 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그걸 조합을 해서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건데 이 작품에 네. 맞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AI라는 것들은 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것들을 던져주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음.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게 회사 방침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나 어떤 도서 구입에 대한 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네. 있습니다. 좋은 회사네. 근데 그렇구나. 데스노트는 그럼 AI는 아직 안 쓸 때. 그거는 그죠. 21년에 디자인을 네.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무대는 같은데 이제 캐스팅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캐스팅에 따라서 무대 느낌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다르죠. 있나요? 공연 자체의 이 공기가 다르니까 네.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밝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그냥 다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는 그죠. 것들이니까 네. 조명도 마찬가지로 네. 밝기를 바꾸지 않았을 텐데 다른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물어보죠. 네. 뭐가 바꿨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바꿨는데. 안 바꿨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가 바뀌어서. 배우가 바뀌어서 혹은 뭐 음악이라는 것도 거의 이제 라이브다 그렇죠. 보니까 라이브니까. 음악의 템포가 달라질 때도 있을 거고 네. 미세한 많은 변화들이 쌓이면 네. 그게 이제 직관적인 사람들은 금방 그걸 느낄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공연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정말 라이브라는 게 맞아요. 네네. 정말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그 매력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매번 네. 다르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래서 계시잖아요. 회전문 두시고. 네. 매일매일 다른. 네.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배우를 꿈꾸셨던 적이 연기 공부를 원래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때 고3 때 우연치 않게 연극반을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그 저희 고등학교 연극반이 나름 되게 유명한 아니 연극반이었었거든요. 근데 고3 때 연극반을 요즘도 그런 데가 있나요? 고3 때 요즘은 연극반을. 모르겠습니다. 저 학교 다닐 그러니까요. 때는 네. 그래서 고1, 2, 3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정통 연극반이 있고 아 그래요? 저희는 약간 입시반처럼 어. 그래서 아무튼 뭐 누구의 소개로 거기를 갔는데 아.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거기서 연극을 하고 흥미를 느끼고 하면서 대학을 가서 네. 한양대 영영학과를 들어갔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었어서 막 네. 덩치도 크고 막 이러니까 이제 1학년 때는 특히 뭐 배역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크루라 그래서 뭐 네. 각각의 스텝 파트로 들어가 네. 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교수님이 보시더니 넌 덩치 크니까 무대팀에 무대팀. 그냥 무대팀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연습 때 이제 무대팀이라는 거는 무대 디자인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작하는 팀이니까. 뭐 한 2달 동안 혹은 뭐 3달 동안 할 거 없이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저희 은사님이 이제 막 그 학교에 부임되셔서 오셨는데 임명되셔서
너네 뭐 놀면 뭐하니? 할 거 음. 없으면 디자인이나 배워라. 하면서 1학년 1학기 때 디자인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디자인과 제작을 대학 이제 4년 동안 제가 20몇 작품 했던 것 같아요. 연출도 한 디자인도 하고 3번. 만들고 네, 뮤지컬 연출도 3번을 연출도 하고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그때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서 네. 선택을 해야 될 때 배우라는 직업은 흥미롭고 재밌는데 내가 한 결과물을 내가 바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끊임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달았고 반면에 이제 무대 디자인은 아무리 밤을 새도 재밌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해결되는 스트레스고 네. 이게 더 원동력이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대학 졸업하고 나서 했죠. 그게 더 맞았던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네. 유학 가면서 방정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중학교 때인가 적성 검사 이런 비슷한 걸 하는데 그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거에 써 있더라고요. 무대 디자이너. 그래요? 정말요? 근데 그런 항목이 있는지도 그때는 인지하지 오. 못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네, 나중에 정보세요? 알게 됐던 예. 거죠.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는 그게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었죠. 그럼 무대 디자이너의 그 자질은 그 적성 검사에서는 뭘 봤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그 적성 검사 열심히 했을까도 의심이에요. 근데 그게 딱 나왔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저 나중에 그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네, 네. 쪽집게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학을 미국 유학을 네. 가셔서 그 어떻던가요? 그 미국에서 이제 새로 배우시는데 한국에서도 하셨지만 네네. 그 일단 대학원을 가서 그랬던 걸 것 같긴 해요. 더 네. 이제 세분화된 그렇죠. 이제 네. 그 전공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고 그럼 디자인 수업이 9시간짜리 하루에. 네, 네. 그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졸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극장에 특화된 디자인 전공이었나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공이 디자인 for stage and film 해서 네. 무대와 영화, 예. 프로덕션 디자인을 네. 같이 이제 더블 메이저 같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집중을 했죠 공연 쪽으로. 네. 영화도 했었는데 네. 저한테 흥미가 없더라고요. 아. 아까 얘기했던 요소 때문에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은 아닌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영화라는 거는 사실 살아있는 캐릭터와 그 실제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는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쪽은 공부는 하고 수업은 들었지만 좀 흥미를 갖지 않고 저희 마지막 논문은 당연히 공연 쪽으로 했었었고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은 고민을 하려고 고민거리를 갖고 유학을 갔었고 실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었고 과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든 것도 있지만은 역할이라는 게 뭘까 공연의 역할 뭐 디자인의 역할 혹은 관객의 역할 어떤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유학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은 특히 제가 다녔던 뉴욕대라는 학교의 특성이긴 한데 제일 좋았던 거는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특징은 졸업 전시를 하면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지멋대로예요. 그냥 어떤 작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강의법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 그 학교 갔으면 생활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견디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 지금은 강의를 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처음에 대학생들 보면 1년 동안 제가 노력하는 게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서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부숴버리고. 저는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는 제가 자주 하는 수업 중에 늘 하는 이제 초반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음악을 들려줘요. 어떤 음악 하나를 이제 제가 정의하지 않는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를 쓰라고 해요. 그다음에 쓴 이야기를 그 단어적으로 다 해체시킨 다음에 그 안에 내 이야기와 내 정서와 연결시킨 다음에 이 연결시킨 것들이 선택하는 단어들만 모으게 만들어요. 그럼 그 모아진 단어들로 이제 시를 쓰거든요. 한 문장, 두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은 갤러리를 보내요. 갤러리를 가서 거기에 써 있는 디스크립션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그 전시물이 작품에. 그 네.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써보라고 해요. 혹은 제가 미술 작품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써라.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이야기를 남에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그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찾아내는 그거에 결정하는 것이 정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야기 줄거리를 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연 대본이 있잖아요. 그럼 네. 대본이 무슨 이야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줄거리를 그냥 얘기하거든요. 줄거리. 네. 아니 줄거리 얘기하지 말고 음. 너의 정서가 무슨 이야기라고 말해. 그럼 내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안에 있거든요. 개인마다 다 다른. 그럼 그거를 우리는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디자이너 갖고 있는 정서가 선택한 이게 가장 강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그거를 표현하는 거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표현하기 위한 과정을 연출가와 제작자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게 디자인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아까 데스노트에서 그게 선 그냥 사신이 긋는 선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그 운명 인간의 운명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 네, 예. 예를 들면 데스노트로 설명을 해보면 네. 데스노트의 줄거리는 어떤 학생이 똑똑한 그렇죠. 학생이 네. 우연치 않게 가다가 노트 하나를 주웠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름을 썼더니 누가 죽어서 세상의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트에 나쁜 사람들 적어간다. 네, 네. 근데 과연 결국 누가 맞는가? 그렇죠. 이게 네. 줄거리라 한다면 맞아요. 제가 바라보는 데스노트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신의 선 하나가 음. 인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이 전 지구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네. 그가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거에 연출가도 같은 생각으로. 를 설득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아니, 근데 저 데스노트 보면서 뭐야 사신이 심심하다고 버린 일이었네. 딱 그런 네네. 느낌이 들거든요. 잘 전달이. 그러니까요. 예,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무대에 약간 배우들도 그거를 같이 체화해서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럼- 프로덕션이라는 게 네, 모두가 네. 다 그렇죠.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네. 가는 노력을 하는 거라 그렇죠. 아마 그런 영향들이 다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대본에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건 맞죠. 그게 이제 겉으로 확 드러나서 설명을 하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떤 디자이너는 인간에게 초점을 해서 그럴 수 있죠. 사신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예, 예. 만들어야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만 예. 디자인을 했었을 거고. 예, 예. 네. 아까 영화 디자인은 너무 그거대로 그대로 만들어내고 이런 게 흥미가 없다고 네네. 하신 거잖아요. 그럼 말씀 들으니까 좀 이 공연의 무대 디자인은 훨씬 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네요. 그 표현의 한계가 더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영화보다는. 네. 네, 공연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것뿐이지 그 안을 어떻게 채울까는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네. 더 재밌는 일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화라는 거는 어쨌든 뭐 영화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영화는 또 뭐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예. 예술적으로 찍는 예. 영화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블록버스터 예.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인물은 실제 인물이고 그죠. 그 인물이 실제 환경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환경을 이제 물론 그 안에도 되게 많은 디자인적 네. 요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빛부터 여러 가지가 그죠. 근데 그 부분보다 저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 가서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뉴욕이니까 뭐 브로드웨이 정말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됐을 것 네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공연 보는 것도 공부 많이 됐고 예. 근데 그 거리를 걷는 것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브로드웨이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나긴 해요. 저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처음 갔는데 그냥 저도 약간 그 거리를 걷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네네. 거예요. 그냥 극장 간판만 봐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간판을 그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때 그냥 야 이 거리를 걷는 것만 해도 뭔가 내가 이 공연계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네네. 그런 전혀 상관없는데 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줬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봐요. 지금 이 말씀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떠올랐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도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 6시에 대학로 와서 어머. 거리를 걷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 그분은 어떤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럼 그렇게 거리만 걸으신 게 아니라 공연도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야 이건 진짜 무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동을 제가 줬던. 공연을 학교 다닐 때 공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은 오히려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형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그 서울예술단의 태풍이라는 작품인데 아, 네. 그 작품을 보고서 너무 전율을 많이 느껴서 네. 그때는 저 옛날에 봤는데. 네, 바람이 막 네, 낙엽도 불면서 네. 객석까지 바람을 불게 하고 막 네. 큰 섬이 막 움직이고 막 와 이렇게 가능하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브로드웨이에서 보신 게 아니라. 네. 네. 네, 브로드웨이에서도 많이 봤지만 네. 제 기억에 남는 건 사실 그 작품인 것 같은데요. 뭐 데스노트는 사실 LED로 다 구현을 하시지만 이제 저런 방식을 하시기 전에는 진짜 뭔가를 세우고 막 뭐 그쵸. 구조물을 네. 만들고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죠? 뭐 그럼요. 이렇게 또 네.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음. 세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 생각해야 되니까 약간 과학도 잘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 디자이너 하면 뭔가 그 미술적인 거 아니야? 예술적인 감성과 소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닌데 이건 이과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대 디자이너로 맞아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네. 저 크게 보면 세 부류의 디자이너가 그래요? 있거든요. 하나는 네. 건축 베이스, 건축을 전공하던 음. 분들, 뭐 건축 베이스. 네. 한 분은 미술을 네. 전공하신 분들, 네. 한 부류는 이제 연극을 전공한 세 군데 부류에서 이제 온다라고 그래요? 크게 네. 이제 네. 가볍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건축에서 온 분의 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술에서 온 분의 특성이 있고. 근데 이 모두의 장단점을 흡수하고 있는 게 연극하던 사람이다. 아, 그래요? 라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하는데 제일 좋다. 네, 제일 좋다. 네. 그래서 복합적인 것 같아요. 미술도 기술도 모든 것들을 다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방송국 안에 있는 무대 디자이너랑 있죠. 인터뷰하실 일이 네. 인터뷰할 일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뭐 예를 들면 예능 프로 뭐 러닝맨이나 이런 데서 게임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이 사람이 뛰어가지고 저기까지 뭐 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면 뭐 네. 탈락이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하는 것도 그걸 다 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작가들이 네, 무슨 네. 게임을 만들면 그게 거기 구현이 맞춰서 이렇게 완전히 안 돼도 안 되고 몇 명은 그래도 되게끔 해야지 이게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엄청 그쵸. 게임판을 만드는 거네요. 그쵸. 이게 뭐 이렇게 뛰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한다 그래갖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런 뭐 굉장히 특이한 걸 해보셨던 경우 같은 내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봤다 뭐 이런 거. 그런 익스트림한 거는 아닌데 네. 그 기술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계산이 네. 되게 중요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저기 뭐죠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무대 바닥에 턴테이블이 4개가 이렇게 링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기둥이 11개인가가 들어가고 턴테이블도 막 서로 크로스되면 돌아가면서 네. 기둥도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 아. 모든 계산을 이제 장면 전환에 맞춰서 네. 만들어내고 일단 넘버 안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할 때 저희 2번 정도 크게 막 복잡하게 움직이게 네.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도면을 전환도라 그래서 장면 전환도라 그래서 각각 장면마다 이 포지션들을 다 도면화 시키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대 감독팀과 뭐 배우들과 공유하면서 네. 실제로 그걸 맞춰서 큐들을 메모리하고 장치, 그 기계 장치들을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디자인을 일단 틀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되고 네. 해결하는 과정에서 욕심 생기니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성된 걸 봤을 때 저거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넓혀갔다 생각하면은 그 계산이 다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완성된 거 보면 복잡해. 하지만 예. 실제로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네,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고 나면 뿌듯하죠. 노가다를 많이 했죠. 3D 프린터가 있기 전에는 네. 저희는 모형을 꼭 만드는 편인데 네. 3D 프린터가 있기 전에는 다 손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가 막 복잡한 거 다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철제 구조물이 그때 그게 제가 어떤 모 가수의 콘서트였는데 네. 올림픽 스테디움 있잖아요. 거기에 130m짜리 무대를 만들었어요. 어. 근데 거기를 이제 철 프레임으로 와 이렇게 네, 막 타워처럼 네, 만든 게 네,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 그 네. 하나하나씩 납땜해가면서 아, 수천 개의 정말요? 빔을 다 이렇게 하나 붙이면서 만들었었거든요. 오. 그게 아마 가장 큰 노가다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꼭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모형을 요즘에 사실 많이 안 만드는 편이기는 네, 하거든요. 네. 다른 디자이너 분들은 왜냐하면 3D라는 게 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저는 3D를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3D라는 거는 결국에 보여지는 거는 화면이라는 평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입체라는 공간 속에서 배우와 음. 어떤 움직임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툴은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모형을 꼭 만들고 아. 그게 있어야 연습실에서 배우들도 설득하고 네. 이해시킬 수 있는 네. 거고 그게 있어야 연출가나 안무가가 구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도 3D 프린터 쓰고 레이저 뭐 쓰고 해서 네. 더 정교해지고 더 조금 손쉬워졌고 네. 하긴 하죠. 데스노트 같은 거는 그런 무대 모형이 나오기가 금방 만들었죠 데스노트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건 그냥 판 3개 만들면.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배우들이 좀 연습할 때 힘들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힘들었고 실제 무대가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네. 시각선 때문에 네. 바닥에 아, 그죠. 그게 이렇게 영사 딱 보여야 그 LED에 되니까. 이게 뷰잉 앵글 같은 네.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배우들이 그러니까 오페라에서는 이제 많은 무대가 다 경사를 네, 이제 네. 하는데 뮤지컬에서는 사실 많이 하지는 그죠.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었는데 때마침 그 충무아톨에서 초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연습실에 연습을 했고 네. 근데 거기 입구에 화단 난간이 기울기가 우리 세트 기울기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하게 설명이 네. 어려운데 그래서 네. 배우들한테 그 난간에 가서 봐라. 어허. 어, 처음에 네. 연습 초기에 그렇게 네. 했었죠. 배우들이 참 잘하네요. 그럼요. 진짜. 다 상상력으로 연습한 네. 거. 어. 근데 사실 영화에서도 왜 뭐 이렇게 그 CG로 만든 캐릭터랑 뭐 그쵸, 그쵸. 연기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정말 테크닉이 막 집약된 그런 무대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 데스노트. 근데 정말 반대로 너무나 아날로그는 뭐 그런 것도 해보셨을 그 것 제가 같은데.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마타리라는 작품은 오토메이션을 아마 거의 국내에서 최다로 썼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작품이 EMK 작품이 웃는 남자인데 웃는 남자. 그때 서로 약속했던 게 웃는 남자는 오토메이션 하나 없이 쓰자. 그래서 웃는 남자는 오토메이션 하나 없이 실제로 그 왜 공연 보셨을지 네, 봤어요. 모르겠는데 봤어요. 천이 이렇게 파도 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그게 다 실제로 배우가 스태프들 네,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네. 다 수동으로 만들었어요. 네. 뭐그 테드 캐스터라고 왜 움직이는 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뭐 무대화 시킬 때도 열릴 때도 배우들이 이렇게 네. 뒤에 스태프들이 네. 하고 그 작품은 완전한 아날로그로 만든 작품. 그게 마타리 그 다음 작품이라서 또 네. 그렇게 네, 하시는. 그 마타리 때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워낙 뭐 좋죠, 멋있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기술적 그 부담감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공연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EMK에서는 아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건 우리 철저하게 오토메이션을 안 썼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철저히 배제하고 오토메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웃는 남자도 무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그 주인공이 어디 의회 같은 데 가서 하는 네네.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빨간색.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왜곡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무대가. 이렇게. 그 장면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보셨으면 제가 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긴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두색이라는 건 이제 상처로 가득한 세계. 기본적으로 막 그렇죠. 이렇게 막 검정색 뭐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잘 사는 사람 부자 쪽으로 가면은 그게 다 덮으면 되게 화려한 무언가를 다 덮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두 개가 충돌하는 세계라 딱 무대를 중앙을 나눠서 그 두세 개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이제 눈알이 있고 그런 개념의 랭귀지를 표현하려고. 그때도 그런 랭귀지. 예.
그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들은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에게 위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조금의 상처나 흠이 있으면은 이제 그들 사회에서 그 흠을 잡아서 이제 막 난도질을 하니까 그걸 철저히 가리려고 화장도 두껍고 옷도 화려하고 이제 그 랭귀지를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부자들의 세계는 되게 화려하지만 되게 차갑게 네.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의 세계는 되게 날카로운 막 상처들이 가득하지만 따뜻하게 그걸 중점을 했었죠. 네, 본지 좀 됐지만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이미지들은 남아 있거든요. 네, 있는 남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대규모 작품들인데 작은 것도 하시잖아요. 저희가 제작하는 작품들은 소극장 작품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아. 극장에서 공연을 올리는 작품들은 그런 작품은 저희 팀들이 다 디자인을 아 하고 그래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극장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네 저희가 어디예요? 대학로에 있고 네. 장기대관에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 네, 이제 사실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뭔가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초 목표, 아주 이제 큰 목표는 제작 극장, 제작 극단의 개념의 형태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작품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극장을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이 좀 되면서 그 안에 노하우를 찾아야겠다 해서 당장 대극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소극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한 거고 그러면서 저희 작품도 많이 개발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작가, 연출가 다 있어야 같이 네네, 해야 되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 아. 네, 작가팀, 작곡가팀, 네. 연출팀 다 있고. 네. 언젠가 연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할 일은 없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무대 디자이너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떤 극단, 제작 극장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이제 소극장에서 새 작품 뭐 해서 저희가 네 작품을 올렸었고 다른 그 국립극장에서 하나 더 해서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대극장 작품들에 대한 IP를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해외 작가 작곡가랑 개발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 작가 작곡가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IP들도 저희가 이제 소설 IP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저기 그래요? 사놓고 개발을 착수하고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몇 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되게 많이 다방면으로 저희가 작품들을 그래요? 개발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것들이 대극장에서 실현되는 시간이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저희 작품들 계속적으로 대극장에서 네.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에서는 이제 무대 디자이너 뭐가 아니라 뭐죠? 프로듀서를 홍보 하시는 프로듀서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듀서, 뭐 아티스틱 디렉터 이런 개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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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대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사실 이 회사를 21년에 제가 창립했다고 네. 설립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회사의 비전은 사실은 이미 세워놓은 비전이 있어요. 과정이 좀 제가 계획해놓은 과정들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통합으로 하니까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이제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시작 단계였었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뭐 회사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매출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비까지 실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 놨어야 됐고 왜냐하면 제작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제작과 개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과 개발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 그 다음 단계를 또 가기 위한 게 내년 위해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공연 실제로 제작도 올해는 멈췄거든요. 네. 왜냐면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작품들이 워낙에 많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필요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원래 목표는 대학로 소극장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점이 아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네. 캐스팅은 어떻게 뭐 마케팅은 어떻게 등등등 네. 여기 네. 이렇게 포커스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멈추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제작했을 때 프로그래밍 하면서 극장 운영했던 목표는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사람끼리 이렇게 되니까 멈춥시다. 그래서 멈추면서 올해는 이제 다음 단계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이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작품 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극장은 그냥 다른 작품이 올라가는 뭐 네네 올해 2작품, 3작품 정도 대관을 네. 줬고요. 아 대관으로. 예, 네. 그때로 놀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작품은 해외 작품도 있고 국내 작품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뮤지컬인가요? 연극인가요? 하나 이거 너무 흥미로워 사실 이건 좀 한번 자랑하고 싶기는 한데 네. 저희가 재작년에인가 몇 년 전에 책이죠 도서의 라이센스 뮤지컬 네. 공연화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 책이 뭐냐면 네. 그 마크 랜돌프라고 네. 넷플릭스의 공동 창립자거든요. 리드 네. 헤이스팅스랑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쓴 책이에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쇼 뮤지컬 코미디로 개발하고 있고 현재 대본과 음악이 일차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요? 와. 지금 너무 신나서 예. 빨리 만들어서 빨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자신 있는 작품이 그래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창작진은 다 한국 분들이신가요? 창작진은 다 저희 팀, 네, 저희 회사. 네. 아, 네. 회사 내. 네. 네. 아, 그럼 뮤지컬 코미디? 쇼 뮤지컬 코미디. 네, 대극장. 대극장 작품. 오. 그래서 아마 궁금하네요. 내년 혹은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도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아마 내용을 아시게 될 거고 굉장히 신납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럼 내년쯤에는 이제 볼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아직은 제목도 이제 가제라서 네. 제목도 아, 없고 네. 하긴 한데 네. 내용만 말씀드리면 네. 넷플릭스의 탄생기 네. 뭐 이런 네. 넷플릭스의 탄생기면 얘기 자체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렇죠. 그 실제 인물의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저기 넷플릭스 탄생한 그 동네 가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까지 아. 이제 염두하고 거죠? 만들고 와. 너무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참여하신 거는 데스노트 하고 있고 또 다른 작품 또 뭐 새로 무대 스윙 맡으신 게 데이즈가 이제 저희 디자인 프로덕션이 예, 스윙 데이즈가 네. 이제 올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몽유도원이라는 것도 저희 디자인 팀이 해서 몽유도원 또 다시 하죠. 또 샤롯대에서 이제 4월에 올라가고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고 봤습니다. 나면 네. 베토벤이 다시 돌아오고 베토벤 돌아오나요? 예, 베토벤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디얼 에반 헨슨이 돌아오고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뭔가 이제 이 업계에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뭐 좀 닮고 싶다든지 뭐 롤 모델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국내든 저는 해외든. 사실은 네. 그런 게 잘 인생 살면서 네. 그런 생각 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누구를 닮아야겠다라든지 뭐 혹은 뭐 가장 좋아하는 네, 음식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제가 제일 답 못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매번 모든 사람이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네. 영감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으면 또 제가 또 바뀌게 되고 네. 그런 어떤 과정이 더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많은 학생들은 오퓨전 디자인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돼야지. 혹시 뭐 조언을 해준다면 그런 정말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이후부터 그 강의를 아예 전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그래서 바쁘셔서. 그것도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성숙시킨 다음에 정말 좋은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좋은 교육을 할 순간까지는 좀 내가 더 성숙시켜야겠다, 숙성시키고 그래서 네. 그러고 있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이 보물이거든요. 그 개인만 갖고 있는 것 그게 보물이거든요. 근데 네.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배움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도 따라해보고 싶고 어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도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배움을 얻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이 내가 갖고 있는 건 남들과 다른 것이고 이거를 극대화시키고 끄집어내고 이거를 남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그 디자이너가 그 디자이너만의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시장이 그 디자이너를 찾게 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어렵죠.
정말 어렵거든요. 교육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네. 교육 그다음에 내가 끄집어냈는데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남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어렵고 하지만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이게 더 많이 설득될 수 있게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의 트레이닝이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학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은 강의할 때 저도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네. 그냥 프레젠테이션. 네. 수업이 너의 생각은 어때? 단순하게 그럼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고 모형을 만들어 오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고 스케치라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고 가장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설득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뭐 같이 협업하는 창작자들, 제작자들, 그다음 관객 네. 모두를 설득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말을 잘해야.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제 영어를 정말 못하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거든요. 네. 심지어 토플도 점수가 부족했는데 따로 그 NIU 네네. 뭐 학장님이랑 인터뷰를 따로 해서 유학을 갔어요. 가서 과외를 붙여줬어요. 1대1 네. NIU 선생님을 너 1대1 영어 과외를 받아라. 음. 근데 그 선생님도 공연하는 분이었어요. 그 만나면 공연 얘기를 하고 네.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은 2시간, 3시간씩 하거든요. 그럼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준비하기는 것도 영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 대본 보고 그래서 지금도 이쪽 업계에 관련된 영어를 할 때 막힘없어요. 근데 일상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일상 영어는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파티를 가거나 이럴 때는 이게 불편한 거죠. 그죠. 쓰지 않는 영어니까 네. 훈련되지 않은 영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관한 그게 네. 있으면 늘 쓰던 거는 그죠. 쓸 수 있는 거. 네. 그 말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치환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누구든 음. 언어를 못해도 이거 언어를 하는 언어를 익혔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네. 한국어로 하면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는 언어를 내가 익히면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 말을 못해도. 그러면 데스노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 나의 대표작은 이거야.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너무 많은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할 작품. 네. 그렇죠. 저희 팀이 그 처음에 데스노트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 정도 흘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희의 메인 디자이너들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엄청 발전했어요. 네. 엄청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되게 많고 그래서 다음 할 작품이 저도 기대가 되고 네. 또 그 다음 할 작품이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그 무대와 다른 시각적 디자인을 다 총괄하는 그런 회사가 생겼다고 처음에 이제 기사도 좀 나오고 했었잖아요. 해외는 어때요? 해외도 잘 많이 해외도 어. 이렇게 거의 예를 들면 무대와 영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좀 있거든요. 네. 한국도 그전에 무대 영상 디자이너 그렇죠. 경우도 네. 있었고 근데 네.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의상 디자인, 뭐 점점 더 음향 디자인, 네. 점점 더 이렇게 디자인 파트를 넓혀가고 싶고 그런 네. 계획인데 아직은 확장하지 못했지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더 발전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는 공연을 하면 보통은 이제 뭐 조명 디자이너, 뭐 조명 오퍼레이터 이렇게 큐를 가는, 네. 그다음에 영상 큐를 가는 영상 오퍼레이터 막 이렇게 뭐 음향 오퍼레이터 나눠져 네.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영상 오퍼레이터와 조명 오퍼레이터를 합쳤어요. 그래서 하나의 콘솔이 이 모든 큐를 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그래요?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과 연결을 하면은 무대 기계도 여기로 다 제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제어를 하나에 갈 수 있는 지금도 네.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관장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참여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그 대신에 저희가 하고 있는 무대와 조명과 영상의 오퍼레이터는 한 명으로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정확합니다, 진짜 큐가. 특허를 네.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곳이 다른 뭐 해외나 이런 데도 잘 없나요? 그러니까 해외랑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네. 해외는 이제 타임 코드라 그래서 네. 그 음악 지휘자가 네, 넘겨주는 네. 신호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박자가 들어가 네. 있는 트랙이 있는데 거기에 네. 깔려 있는 타임 코드라 그래서 그
그 안에 이제 박자마다 0점 몇 초까지의 코드가 미디 신호로 넘어와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신호에 저희가 트리거를 심어서 네. 1.03.55초에 Q26이 가게 하는 트리거를 심고 어.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해외도. 네. 그래서 큐가 따라가게 중요한 큐들은. 어.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하는 아. 방식은 거의 신호 없이 네. 조명이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이 두 개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게 연결시켜놨어요. 영상과 조명 시스템을. 아, 네. 그건 뭐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지 않은데 왜 안 되냐? 그러면 각자의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책임의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뮤지컬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쫙 가니까 그냥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쵸.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정말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보통 걸 일이 생각하면 아니네. 진짜 이게 노동집약죠. 네. 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흥미롭고 재밌죠. 네. 음. 지금 처음에 시작하실 때랑 비교를 해보면 무대 디자인 어떻게 바뀌어온 것 같으세요? 본인의 경험에서. 기술의 발전이 네. 공연계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공연계는 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매일 같은 퀄리티의 생산물을 아,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조금의 위험성이나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 있을 음. 때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영화 같은 일회성이 가능 그 이제 일회성이 있는 어떤 장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을 위해서 할 그렇죠. 수는 있겠지만 네. 공연은 매번 그걸 반복시켜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럼에도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음. 공연계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오토메이션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거였거든요. 가끔은 홍보 문구를 썼어요. 우리는 네. 기기 장치를 어떻게 하고 뭐. 어. 근데 지금은 오토메이션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네. 또 그렇게 뭐 홍보 문구에 쓸 만큼도 그쵸. 아니고 음. 네, 또 그만큼 움직여야 되는 세트가 커졌고 무거워졌고 맞아요. 그게 네. 가능해졌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배우들이 네, 뭐 들고 다니고 네, 막 이런 네. 것들 많았잖아요. 네. 관객도 그걸 즐거워했었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장르의 특성이 있는 작품이 그렇지 모든 작품은 사실은 그 선택을 하지는 네. 않으니까요. 음.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많이 빨라졌고 공연계가 그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네. 또 관객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에 뭐 오토메이션이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무대가 뭐 운용이 안 되고 그래서 공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지금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네.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계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네, 네. 기계라는 것은 항상 그 위험성을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가 좀 다른데 네. 국내 사례는 아마 그 소비자보호법에도 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네. 그래서 국내 사례는 이제 환불에 대한 기준이 좀 맞아요. 명확하고 있죠. 해외 사례는 고칠 때까지 관객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 30분이든 1시간이든 근데 못 고치면요?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환불 예를 들면 한 30분을 기다렸어, 혹은 1시간을 기다렸어. 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환불의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닌 음. 거예요. 서양 쪽에서는. 네. 그리고 관객들은 즐거워해요. 그 순간에 저희 가서 술 한 잔, 팔잔 네. 칵테일 같은 거 네. 그거 마시면서 떠들고 기다리고 신나. 네. 스파이더맨이 30분 매달린 것도 아시나요 혹시? 그래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2막인가에 뮤지컬 할 무대에서 때, 객석으로 네. 이렇게 날라서 네. 2층 발코니에 점프하고 막 객석 천장을 막 날아다니는데 네. 그 중간에 갑자기 매달린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 와이어가. 어머.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위에서 매달린 물론 어머. 스턴트맨이겠지만 네. 근데 이게 초반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네. 이제 거기 하우스 멘트까지 준비돼 있어요. 뭐 여러분의 스파이더맨이 저기 지구를 아, 진짜요? 하다가 저 위에 매달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고 관객들 박수 치고 막 음. 약간 그런 거 즐기는 문화라고 한다면 네. 이제 우리는 그 작품 하나의 어떤 그 완성도랑 완성도와 막, 이 작품 하나 자체의 가치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방해받는 거 우리의 예, 정서에서는 좀 그쵸. 불편하고 그건 관점의 차이와 정서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어. 근데 어쨌든 그 오토메이션이든 어떤 다른 장치든 어떤 문제가 안 발생되는 것이 100% 모두에게 바라는 보장할 수는 거죠. 없는데 모두가 바라는 그쵸. 것이지만 네. 예상치 못한 네. 상황 속에 발생되는 거는 정말 그건 예상할 수 없는 아.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한테 불문율은 네. 절대 하지 않은 말은 네. 우리는 완벽하게 잘했어.
라는 말 절대 하지 않는 게 그 음. 말을 하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네. 긴장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를 대비한 장치들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네. 백업도 저희는 투웨이로 백업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놓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되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되면 또 거기서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가야죠. 다음에 또 안 생기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라이브라서 네, 그쵸, 그럼요. 그쵸.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라이브의 매력 때문에 또 계속 이 일을 그렇죠.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팟빵,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SBS 고릴라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골라듣는 뉴스룸 계정에 남겨주세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다양한 공연과 예술가 이야기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커튼콜 김수현으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대 디자이너 오필영 씨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